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만한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고민 사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각도기님. 저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만 31세 직장인 예비신랑입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식 투자도 시작했고 올해로 일과 투자 모두 7년 차입니다. 19년도까지는 주식에서 큰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코인 투자로 수천만 원 손절하기도 했습니다. 20년도가 되면서 마음을 다잡고 경제 관련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를 통해 정보도 많이 얻어가며 주식 투자 금액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3프로TV를 통해 각도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로 투자금 대부분을 삼성전자에 투자하였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3월에는 큰 손실을 봤지만 결국 올해 1월까지 버티고 모은 덕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식의 거의 대부분을 청산하고 예비 배우자와 함께 돈을 모아 작은 신혼집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로 큰 수익을 낸 덕에 신혼집 구매에 많은 보탬이 되었지만 사실 그 수익이라는 게 그동안의 손실을 만회해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등 많은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 고민은 신혼집 구매로 인해 줄어버린 주식 투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늘려야 할까입니다. 지금은 절세 목적 겸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ETF와 펀드를 모아가고 있고 이미 올해 납입분 400만 원을 다 채웠습니다. 연간 400만 원은 재테크를 하기엔 적은 금액 같다고 생각이 들던 중 얼마 전 권수창의 브릿지에 김현우 대표님이 출연하여 ISA 계좌를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 혜택도 있다고 하여 가입을 해놨는데 돈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지금 ISA 계좌에 돈을 넣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제가 투자를 통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니 망설여집니다. 그냥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건지 대출은 천천히 갚더라도 주식 투자금을 더 늘려야 하는 건지 좋은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이 되는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래도 투자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 종잣돈을 집 사는데 다 썼고 그리고 집 사는데 썼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도 있어서 대출금과 이자 갚느라고 여유 자금이 없다. 그런데 이미 그 퇴직 그 연금에 연 최고 한도를 다 넣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주식 투자하기에 자유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바로 그 고민이십니다. 자, ISA 계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중개형의 같은 경우는 종목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투자를 꿈꾸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대 1억까지 매년 2천만 원씩 넣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5개년을 걸쳐서 1억까지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개별 주식 투자도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뭐 IRP라든가 이런 것들은 ETF만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서 자기 투자를 한번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좋은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금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ISA라든가 그렇지 않은 계좌라 일반 계좌라든가는 큰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것들을 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대출을 넣어서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신데요. 저는 먼저 일단 대출을 받아서 넣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작은 돈이라도 실력 키우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많이 아끼신다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다른 쓰고 싶은 거를 조금 미루어서 직장인이시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를 마련해서 그걸 갖고 신중하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걸 가지고 신중한 투자를 해보시면 투자를 자꾸 해보시면 어느 순간이 오냐면 그 익숙해져서 초급자에서 중급자, 중급자에서 상급자, 상급자에서 소위 말하는 고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내가 투자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게 가닥이 나옵니다. 느껴져요. 본인이 알게 돼요. 난 투자를 하면 앞으로 어떤 정도로 돈을 벌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돈 버는 패턴들이 자기에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과 공부 이런 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만을 하게 되면 그냥 사실은 몇몇 가지 주어진 상품들을 가입하거나 ETF를 몇 가지 하고 기다리게 되는데 개별 종목을 직접적으로 사거나 이렇게 되면 공부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퇴직연금보다 투자 실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의 방법으로는 ISA 계좌 또는 그냥 일반 위탁 계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의 크기는 나중에 실력이 좋아진 다음에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젊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한 4, 50년 정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은 공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키워지고 나서 돈을 넣는 것이 오히려 자산을 크게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계속 자신감이 생겨요. 이 정도면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했던 몇 가지의 원칙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올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나도 알고 있는데 뭘 무슨 소리야 하는 경우, 그거 말고 더 좋은 걸 내놔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참 아직 좀 공부가 멀었구나.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단순함으로 되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때의 단순함은 뭐냐면 몰라서 단순함이 아니라 산전수전 겪고 나서의 이제 이 루틴이 맞다라는 단순함, 그러한 단순함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전에 그런 수준에 다다르기 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 실패할 때 너무 크게 상처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너무 쏠리거나 몰릴 필요 없이요, 작은 돈으로 꾸준히 실력을 증진해 나가다가 정말 그때 자신감이 붙을 때마다 한 번씩 증액을 해보시는 그런 식의 방법을 택하시고요. 대출금은 호흡이 짧은 돈이에요. 떨어지면 못 견뎌요. 힘들고. 그래서 대출금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돈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욕심일 확률이 높아요. 욕심이면 어렵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잘 될 것도 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돈으로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게 세상을 알아가는 재미, 세상의 메커니즘을 알아가는 재미,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돈으로 작게 그러나 깊이 공부하면서 시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예비신랑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에게 좋은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